네,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 힘을 다시 얻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을,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86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이 흐름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이정민 이사, 이권희 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도 뜨거운 종목이 있고요. 다소 차갑게 식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뜨거워진 리튬 확보, 금양이 5거래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달 만에 장중에 8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그 리튬 관련주가 오늘 뭐 금양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최근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뉴스를 찾아보니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의 그 이상한 관계 속에서 중국이 자꾸 뭔가 주요 핵심 광물들 수출을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음 타자가 리튬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데 그 시나리오 좀 그럴싸한 시나리오인가요? 어때요? 네, 저는 그럴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하기 직전까지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가 행동을 좀 나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방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또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국이랑 미국이랑 첨예하게 갈리는 일단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기존에 트럼프 정권에서 그 2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262조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약속을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강하게 푸시를 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 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무역과 관련되어서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두 국가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최악이 아니라 어쨌든지 조금씩 유화되는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굉장히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시상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강대국 간의 이제 이슈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기관계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주목하는 채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선대인 TV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대인 TV에서 이제 워낙 유명하신 이제 이제 작가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었죠. 금양과 관련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제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 날 항상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이었죠. 하나기술이 리포트만 나와서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는데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분들의 그런 매수세가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선대인 TV에서 먼저 이렇게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관점이 항상 관심이 몰려 있는 채널이 있다라면은 한 번쯤은 꼭 좀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연 관련주죠. 한일화학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정 국면, 안 좋은 국면일 땐 항상 원자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종목 정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열풍이 불고 나서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부장님. 예전과는 좀 다르다 보니 특히 좀 인기를 끄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가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고 이권희 부장님은 금양의 이 상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리튬이라는 단어만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뭐 LG엔솔이 무언가 계약을 체결했다. 뭐 리튬 뭐 광산을 또 발굴하고 있다. 어디에 투자한다. 계속 전 세계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보면 리튬의 지금 과정을 보면 지금 뭐 2차 전지 사용량이 증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업계부터 시작해서 발전 여러 가지 이제 ESS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돼서도 그래서 막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안에 핵심 재료인 리튬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당장 이제 광물로 뽑아낼 수 있는 2차 전지에 쓸 수 있는 리튬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다 기존에 리튬 광산들이 있는데 이거를
경제성 있는 리튬 광산들을 계속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아, 예,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지금 발견돼서 여기에 뭐 LX 인터내셔널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게 뭐 세계에서 7번째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이 리튬 하면 또 섭섭한 데가 남아메리카죠. 예, 남아메리카 국가들 뭐 안데스 산맥 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계속 개발되다 보면 사실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지금 오히려 리튬 가격은 좀 안 좋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금양이 올라간 건 리튬 이슈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아까 뭐 선대인 TV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약간 에코프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쇼커버링입니까? 쇼커버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편입되면서 쇼커버링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숏을 많이 쳤죠 이제 네. 공매도를 많이 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사실 쇼커버도 나오고 또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같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리튬 관련주입니다. 예, 정확히 리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사실은 그냥이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리튬 가격이 좋고 리튬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리튬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뭐 하이드로 리튬 보면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금양의 그 대표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돼서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처럼 정고점을 한번 트라이하는 에코프로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금양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따라붙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같이 편승해서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고 또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예. 이것 역시 투자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뭐 네. 제가 이제 이걸 밸류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수급적인 요인과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유독 금양의 상승폭이 큰 것을 봤을 때 금양의 쇼커버링 효과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또 에코프로와 함께 뭔가 좀 킥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도 오늘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금양의 전고점 트라이 시도를 보면서 네. 다른 리튬주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이나요?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1월 달에 한번 금양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이 꺾이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시에 오히려 반대 급부로 121선 부근에선 좀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 25,000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금양의 주가가 8만 원대입니다. 이렇듯 저는 항상 좀 대중 심리와는 좀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양을 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기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매수하실 분들이 이미 진즉에 매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평단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 평가 금액 대비해서 좋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또다시 애간장이 좀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점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 끌린다라면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좀 매수 버튼을 잠시 좀 참자, 누르는 부분을 좀 참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중요한 부분은 대세적인 흐름 우리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입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나와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금양 오후에 다시 또 거래량이 붙으면서 계속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인 87,8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와 있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창구에서는 매수 유입되고 있어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밖에 저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금양 다시 쇼커버 효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 사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코스닥 이어서 코스피마저 연일 급락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전에 저희가 세 가지로 하락 요인을 꼽아봤어요. 뭐 FOMC 회의록에서의 매파적인 이야기, 그리고 중화권 증시의 급락, 또 세 번째로는 그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서는 약간 반도체를 향한 좀 관망 심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나온 뭐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겁니까, 부장님? 뭐 이제 사실은 항상 얼마 전에 이제 2,800 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 입방정이에요. 예, 입방정이 좀 있으면 항상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2,650선 갔다가 다시 이제 조정 받았는데 사실은 조정 받을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하락이 보면 좀 세게 나온 거죠. 한 이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또 이제 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수급상으로나 매크로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빠질 요인보다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조정 받을 자리에서 뺨이 세 대가 날라왔다. 아,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부양책이 좀 미미해서 중국 증시도 폭락을 했고 그 외에 또 이제 하나 보면 국내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터지면서 또 GS건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PF 자체에 대한 문제점 또 한번 대구 지역에서 또 이제 새마을금고 몇 개가 좀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단위 조합별로 이제 한마디로 지점별로 이제 따로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면 그 지점이 망하는 겁니다. 그 사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면 그 지역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지점만. 예, 그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라에서 보장해준다 아니면 또 새마을금고법에 이제 보면 통폐합하게 돼 있고 서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사태,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운영하는 자금들이 주식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나 이쪽으로 맡겨서 운용사 쪽에 맡겨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럼 자금을 좀 확보해 놓기 위해서 좀 매도 물량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팔면 이거래일 뒷답 결제를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좀 미리 좀 정리를 하라고 좀 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어제 코스닥도 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엮이면서 그러면 내가 더 먼저 팔아야지 이런 얘기 생각이 또 들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번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좀 같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 보면 매매 동향 지금 화면에 뜨지만 네. 사실 외국인들 별로 안 팔고 있죠. 오후에 매도 물량이 좀 줄더라고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시장이 떨어질 거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실물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던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관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맞아요. 선물을 매도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반영되면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서프라이즈인데 왜 빠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한국 시장에 대한 그냥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단일 이슈로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시겠지만 저는 2,500 정도 선은 충분히 지키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주셨을 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자. 특히 현물보다는 선물에서의 매도가 자꾸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선물 매도 계약이 좀 심하게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길 삼성전자 실적만으로 오늘 이 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상했던 수준 안에서의 잘 나온 거니까 별로 잘 나온 게 아니다. 혹은 아니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바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는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긍정론자도 있고 어느 쪽이 조금 더 그럴싸합니까?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만약에 이번에 그 실적이 잘 나왔더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 조정이 더 깊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반대로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특히나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호실적 발표했다고 주가가 바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김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K세론의 약자로 이렇게 우리가 김세론이라고 한 번씩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렇듯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시장 컨센보다는 조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특히나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외국인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이번 주 이제 후반부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전반적인 그냥
그냥 아시아 시장에 대한 볼륨 축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이 빠지면서 또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게 마침 또 악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챗 GPT 사용자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냥 조정받을 자리에서 이런 악재성 뉴스에 시장이 주목을 했다 정도로만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도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또 하나 포인트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항상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나면은 그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좀 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HBM과 관련되어 가지고 연구원분들 굉장히 좀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분들 주말에 도대체 식사 자리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말에도 지금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겨우 커피 한 잔 같이 할 정도밖에 시간을 이제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굉장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하는 얘기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DDR5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삼성이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인력들을 많이 빼왔다라고 업계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굉장히 현재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한다라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적합하다. 마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HBM과 관련되어서 설비 증설에 1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오늘의 지수 하락을 좀 바라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팅할 때 저도 같이 불러주세요. 저도 네.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바쁘게 일한다고 하니까 또 그쪽 업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네.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댓글 올려주셨어요. 이 K증시에는 무적의 치트키가 있다. 바로 이 선반영 논리라고 했어요. 실적이 잘 나와도 선반영 됐다. 잃어버리니 참 김이 빠지는데 그럼 최근에 실적 시즌 앞두고 그 기대했던 자동차 부품, 네. 뭐 조선 그리고 반도체 턴어라운드 그쵸.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조선주 몇 개를 좀 제외하고 다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선반영됐다라고 보고선 살짝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이럴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더 들고 가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네. 예. 추세 이게 약간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까지 같이 또 가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예탁 잔고가 이제 늘기 시작했죠. 주식으로 다시 또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보셔야 되고요. 조선주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한 대로 몰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요 핵심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거기에 지금 조선주가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주를 계속 지금 HD 현대중공업 옛날에 좋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우상향을 아주 이쁘게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번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더 갈 것 같아서 지금 사야 되냐? 그러면 좀 비싸게 사겠죠, 지금 예전보다. 그럼 지금 싼 거는 현대미포 여전히 싸 보이고요. 현대미포가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많을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재상장 되면서. 네, 재상장 되면서 한화에서 이제 자꾸 투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이슈로 더 올리는 모습을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먼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자재 중에서 엔진, HSD 엔진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랑 뭐 현대 빼고는 다 갖다 쓰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중국도 갖다 씁니다. 그러면 중국도 그럼 조선업이 좋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경우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럼 또 이게 일반 선박들보다는 훨씬 더 실적 반영이 빠르겠죠, 엔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인데 이쪽은 여전히 이 주도 섹터들은 조정이 나오면 아직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쪽이 꺾이면 이 4개 섹터가 꺾이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시장이 다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2차 전지 이미 거의 고점까지 가 있죠. 에코프로나 이런 뭐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고점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화신도 한번 피나리를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고 오늘은 지금 성화이텍. 성우하이텍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SL도 괜찮아 4만 원을 뚫었다가 내려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은 여전히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계산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 있다. 이제 자동차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세 섹터 그리고 이제 조선주까지 보면 결국엔 조정시 매수 관점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면은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실적주들을 놓쳐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안 가고 다른 애들 뭐가 갈까라고 찾아보기에는 만약 이 네 개의 대장주들이 안 가면 우리 증시가 그냥 하락하는 거다. 그러니 대안주를 찾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실적주 꽉 잡아가겠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K뷰티 예전 같진 않아도 한국콜마는 다르다라고 하네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최근에 그 화장품주들 약간 탈중국, 중국하고 관련 없는 기업을 찾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국콜마는 중국 덕분에 또 오르던데요. 맞습니다. 결국에 내 네. 브랜드가 없는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좀 주가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화장품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거의 좋게 이야기한 적이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의 포커스가 중국이었다라면은 또 한동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또 시장이 집중하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좀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당시 1분기 때 이제 그 컨센 대비해서 낮은 이익이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대표님이 직접 밝히기로는 이제 원료 수급이 그 고객사 일정 대비해가지고 잘 수급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워낙 이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들었다. 그만큼 이제 원료를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땡겨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기를 잘 맞췄더니 고객사들이 원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더를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컨센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선케어 제품, 그러니까 선블락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워낙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한 30%대에 이르는데 지금 중국 고객사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물량을 계속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굉장히 좀 상황이 좋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블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인증을 먼저 받은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마침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미리 인증을 중국 공장이 이제 오픈하면서 미리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중국 고객사들이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현재 사측에서는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 정말 오랜만에 그럼 좀 긍정적으로 그쵸. 화장품주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신고가 52주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거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더라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세우면요? 저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 1개월간 연기금 쪽에서 창구에서 굉장히 수매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7억 원 정도 수매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측면을 바라보고 만약에 화장품 섹터에 종목을 하나 내가 좀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국콜마 45,000원 이하 가격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아예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45,000원 이하에서 나는 담아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건희 부장님도 이전에 화장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화장품주들은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관심주로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콜마도 좋은데 한국콜마가 좋은 이유는 뭐 중국이 선블록을 바르기 시작했다. 예,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선크림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냥 탔죠. 예. 네. 껍데기 벗겨지고 있었는데 아마 오일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타면은 오이 바르지 않아요? 오일로 뭐 식히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좀 안 아프게 타려면 네. 그 바르는 오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선블락 거의 다 바르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도 물론 이제 좋은 도시들은 다 발랐을 거고 이제 안으로 점점 침투가 되는 거죠. 대중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DM 업체 중에 이제 한국콜마 이게 또 하나는 한국콜마가
직접 브랜드는 없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화장품 사면 항상 뒤에 보죠. 제조를 누가 했나.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브랜드들도 지금 이쪽에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거의 뭐 한 70% 이상 늘어난다. 매출 이렇게 나와서 한국 콜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쪽도 좀 매력적이지만 저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도 실리콘투를 좋아했던 건 중국 매출이 전혀 없어서 좋아했는데 네. 예,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네. 중국 매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 아예 그쪽에는 뭐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유통하고 있는 유통회사죠.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0% 이상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보면 뭐 아직도 쌉니다. 예, 그래서 지금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그러니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도 밸류에이션 너무 싸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사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잉그루드 랩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보면 여전히 사고 있는데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인디 화장품. 아까 이래서 이제 한국 콜마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팟으로 이제 어떤 예전에는 막 이제 무겁게 아모레퍼시픽 뭐 이렇게 쫙 라인업 이런 게 아니라 설화수 예, 이 뭐 이렇게 해서 라인업이 아니라. 막 세트로 팔고 이랬죠. 이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단품 뭐 선블럭이면 선블럭 아니면 뭐 클렌징이면 클렌징 이렇게 해서 이런 인디로서 하나 브랜드 하나씩 상품들이 성공시켜서 하는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네. 그런 회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콜마가 좀 잘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용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유통시키는 게 실리콘2고 뭐 그리고 이제 색조라든지 이런 저가 화장품 쪽에 잘하고 있는 데가 여전히 북미 쪽에 잘하는 데가 잉그루드 랩이고 그 모회사가 또 코스메카 코리아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분들이 또 고급 문투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K-팝의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2 여전히 저평가다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해줬고 잉그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쫙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